안녕하십니까, DK입니다. 일본은 한때 D램 시장의 80%를 차지했던 일본 업체는 2013년 일본 엘피다 메모리가 미국 마이크론에 인수되며 사실상 모든 D램 사업을 접었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은 최근 수출 규제로 문제가 된 브라소, 포토레지스트 등 기초 소재와 도쿄 일렉트론 등으로 대표되는 공정 장비 정도만 힘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경우 반도체 생산 시 고품질과 극한 기술로 초점을 둔 반면 한국과 대만 업체는 수율 및 비용을 중점을 둔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일본의 기술 집착은 1980년대 미국을 제치고 메모리 반도체 점유율 1위에 올라서는 데 일조했고, 1970년대에는 인텔이 D램을 발명하며 미국의 관련 시장 패권을 쥐었지만 히타치, 도시바, NEC, 미쓰비시 등이 D램에 주력하자 미국을 앞서게 되었습니다. 특히 일본은 당시 가장 큰 시장이었던 대형 컴퓨터용 D램 시장에 주력하며 1위에 올라섰습니다. 그런 일본이었지만 1980년대 후반 PC 산업이 발달되며 한국은 생산성과 PC용 D램 반도체를 3년 보증으로 내놓아 장인 정신을 앞세워 고품질 고가 정책이 일본을 제치며 1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 한국은 다변화와 신기술을 접목시키며 변화해 나갔으며, 일본은 여전히 원래 그랬던 것처럼 고품질 고가 정책을 내세우며 생존한 결과 더욱더 반도체 시장의 격차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아베의 헛발질로 일본 정부가 2019년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며 위기를 맞았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오히려 한국 기업의 최첨단 소재의 국산화를 앞당겨 일본 기업의 궁지를 몰았고, 이런 현상을 일본 니케이가 보도하며 한일 정부의 적대감이 일본 기업에게는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니케이는 세계 최대 액정 업체인 LG 디스플레이가 2019년 11월부터 액정 제조 공정에서 사용하는 불화수소 공급처를 일본 스텔라 케미파에서 한국 기업인 솔브레인으로 바꾼 사례를 들며, 솔브레인이 자체 생산해 가공하는 불화수소는 스텔라 케미파의 제품보다 순도가 낮지만 국가 간의 갈등으로 생산에 아예 중단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라며 회사 측은 말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도 반도체의 안정적인 생산을 유지하기 위해 생산 공정의 일부에 국내 조달이 가능한 저순도 불화수소를 쓰기 시작했고, 한국 반도체 산업협회의 안기현 상무는 설령 일본의 수출 규제가 2019년 7월 이전으로 돌아가더라도 한번 대체된 재료는 일본산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말했고, 청와대 경제수장인 김상조 정책실장은 지난해 우리나라 소재 산업이 발전해 언젠간 땡큐 아베라는 말을 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렇게 한국 기업들은 한국 정부와 함께 탈일본화에 서둘렀고, 일본계 전자부품 메이커의 한 영업 담당자는 당시 한국 기업 관계자가 조달처로서 일본 기업의 우선순위가 떨어지고 있다라고 했다며, 한국 정부의 과민 반응은 언제나 있었던 일이다. 일본 정부가 좀 더 어른스럽게 대응할 수 없었던 것인가 라고 불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일본의 회사들이 앞다투어 일본 탈출 러시를 하여 한국에 투자해 한국 현지 공장을 신설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가 자국 기업을 들어오라고 하는 상황에서 다소 이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한국 무역 제재로 경제는 쪼그라들게 만들고 올림픽 부흥을 해야 한다면서 코로나 방역에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하던 아베 총리는 자신이 배가 아프다며 스가에게 총리 자리를 떠넘기듯 총리 자리에서 물러났었습니다. 그런 아베가 부활의 시동을 걸었습니다. 경제 안전 보장의 열쇠를 쥐고 있는 반도체 산업을 지원을 일본 정부에 촉구하기 위해 자민당 반도체 전력 추진 의원 연맹이 조만간 발족한다고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었습니다. 아베 총리 측근이자 자민당 신국제질서창조전략본부장인 아마리 아리카 전 경제재생상이 회장을 맡고, 아베 전 총리와 아소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이 발기인으로 나선 것입니다. 설립 취지서는 반도체를 지배하는 것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경제 안보 관점에서 동맹국들과의 서플라이 체인 제휴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도모할 것인지가 최대 과제라고 밝혔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아베가 가을 중의원 선거와 이후 개각, 당 임원의 인사를 노린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다시 한번 아베의 정권 욕심과 반도체로 한국 위로 올라설 계획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반도체 제조 기반의 자국 지역에 확보하려는 국제 경쟁이 치열해진 당연한 흐름에서 일본 정부는 결코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대만 기업인 TSMC의 연구개발 거점을 이바라키현 스쿠바시에 유치하는 데 간신히 성공했습니다. 일본이 TSMC의 지원을 적극적인 배경은 글로벌 반도체의 수급난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토요타와 닛산, 혼다 등 주요 완성차 업체들은 공장 셧다운과 재개를 반복하며 자동차가 현재 제조업 18% 이상에 차지하는 만큼 완성차 업체들의 부진은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컸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에는 TSMC와 일본 기업 20여 개 등이 참여해 첨단 반도체 제조 기술 연구 개발을 추진하는 계획에 약 190억엔을 각출해 지원하기로 결정했고, 이번에 발표한 경제산업성의 신전략에는 파운드리라는 불리는 해외 위탁 제조 기업과의 합작 공장 설립 등을 통해 일본 국내에서 제조 기반을 확보한다는 방침만 명기했는데요. 사실상 생산 체제 강화를 위한 신전략을 발표하고 제조 역량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사실입니다. 이건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G7 정상회의에서 스가의 모습을 보며 아베의 지지율이 더 오를 것 같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